부산이 이게 무슨 부자예요? 부산 해운대에서 강의할 거 아닙니까? 3월 1일 날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인데 해운대 센텀시티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센텀시티홀에서 하는데 대강당 2,000명 내 노래 불러봐 넌 사랑하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여기서 하는데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호갱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일반 정당보다 더 무서워. 국민들이 정치를 혁명하겠다.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뭘로 웃음이 하냐? 나올 힘으로 것이야. 하냐? 망설이지 말고 알겠죠? 대수를 시도해서 혁명경제가 지난해 뭐 발족식이 안 되면 그 발족식에 내가 나가서 강연을 한 거예요. 발족식이 아니고 발대식 괜찮습니까? 부산 백석구에서 국민정치 혁명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허경영이가 학교에 강연을 한다. 허경영이가 누구죠? 그 SBS 그저께 나온 거 한번 틀어볼래? 영상. 제일 강의하는 거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놓쳐을 해요. 그래서 정신 한눈 팔지 말고 잘 봐야 이해가 갑니다. SBS 그 며칠 전에 저녁에 뉴스 시간에 내가 나온 거 있었지?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아니 첫 스타트. 만년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키워 이거 확장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중고교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 대통령이 다시 시작해. 다시 소리가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여기 카메라 이걸 찍어.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중고교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낸다. 이걸 읽으면서 혼자 웃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경영 씨에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정치개혁, 소득불균형 해소, 교육개혁, 소통하는 대통령.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경영 씨 것보다 현실적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소리로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뭘 깨달아서 이거 지우지 말고 올려놔. 이 말을 뭘로 들어야 돼요? 뜻으로 들어야 돼. 뜻으로. 내가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그냥 자식 보고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냐. 너는 집에 오지도 말고 가서 대져버리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반대로 들어야 돼요. 반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있으면 늙어서 힘이 빠질 거니까 네가 우리 집을 이끌어 가야 돼. 지금 네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야. 이 말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들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거를 뜻을 들어야지 거기 막 욕한다 해서 그 욕으로 들으면 돼 안 돼? 그 부모님이 뭐라고 욕을 한대서 그걸 욕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칭찬이야 칭찬.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그러니 네가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말고 네가 성공해야 돼 이 소리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꾸짖음을 하면은 그걸 소리로 들으면 돼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은 그렇게 독하게 하는데 뜻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이거를 즉시 또 뭘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맞아.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말로 들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뭐 시아버지가 방에 아침에 기침을 한다. 할머니가 없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생강차라도 만들어서 들고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내가
기관지가 좀 안 좋다는 소리야. 뭐 밤새 몸이 좀 안 좋다. 그럼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 용돈 좀 드릴까요? 그러면 아 나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소리야. 맞아 맞아요. 설에 아들이 아버지 내가 외아들인데 집에 내려가야 되겠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없어도 제사 얼마든지 지내니까 그냥 애들하고 편안하게 지내라. 서울에서 어디 마누라 데려 놀러 가라. 네가 맨날 바쁜 놈인데 뭐하러 내려오냐. 이거는 내려오라 소리야 말라 소리야. 내려오라 소리지. 뭐든지 어른들이 하는 말은 반대야. 어머니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요새 어머니 뭐 건강이 나는 안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소리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뜻으로 들어야 돼. 뜻으로 들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렇겠죠? 난 마누라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배기 싫어 긁는 게 아니야. 그걸 뜻으로 알아들어야 돼. 아,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집이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쌀띠지 있었어요. 쌀띠지를 안방에 문 옆에 마루에다 둬요. 이것만 창고에다 안 갖다 놔. 다른 건 다 곳간에 갖다 놨는데 요 쌀띠지만 여기 문 앞에다 두고 여기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이게 마루야. 이게 안방이야. 이게 작은 방이야. 그래야 이렇게 여기 부엌이 있어. 여기 작은 방. 이게 집이요. 우리 집들. 이게 기역자 집이야. 기역자는 뭐냐? 봐요. 요거는 천부경에서 하늘이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천부경에서 땅이야.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인간이야. 그러면 이게 천부인이지.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이 우리는 집을 어떻게 지었냐? 땅에 사람이 거처하는 집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땅이고 이거는 사람이야.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요런 글자지. 그리고 기역자도 땅에 사람이 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여자도 똑같은 글자야. 그 집을 이렇게 지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살았는데 여기가 미닫이 문이 있는데 여기 안방에서 선비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 바가지 긁는 소리가 뭘로 들려요? 쌀 떨어졌다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소리는 바가지 소리인데 마누라가 공부 그만하고 가서 쌀 구해 오세요. 이 소리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는데 여자가 바가지 긁는 거 남자가 미워서 긁는 거 아니에요. 그 바가지 소리도 남자에게 어떤 성공하라는 채찍의 소리야. 공부도 공부지만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라 이거야. 에?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이 바가지 소리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텔레비전 조금 전에 틀어봐. 그 사람이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후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걸로 들어요.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중고교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낸다. 이걸 읽으면서 혼자 웃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경영 씨에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스톱. 정치계.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다시 틀어봐요. 소득 불균형 해소, 교육 개혁, 소통하는 대통령.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경영 씨 것보다 현실적이면서 국민의 마음은 더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겠습니다. 스톱. 뉴스마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은 내놔봐야 허경영이 것보다 나은 공약을 만들 수 없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또 무슨 말이냐면은 허경영 씨 공약 외에는 공약이 없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뜻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은 허경영 씨처럼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소통을 못하는 놈들이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이 사람이 웃다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처음에 좀 웃다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죠? 왜 허경영 씨 공약을 보고 웃음이 나왔을까? 즐겁거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얕보고 웃었는데 깨달아져 버린 거야. 그게 뭐냐? 깨닫는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정각이야. 정각. 그래 안 그래요? 바른 깨달음. 팔정도에 정각, 열반, 해탈, 보리 이렇게 있어요. 에? 정각, 열반, 뭐 해탈 이렇게 보리, 반야, 삼매 이렇게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정각이 깨달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깨달았어. 그럼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정각을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정각을 뭐라 그래? 아, 이거를 기독교에서, 불교에서는 정각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에? 뭐라 그래요? 에? 회개야. 회개.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 가는구나. 맞아요? 잘못 갔으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돼? 하늘에. 아, 내가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돌아가고 보니까 깨달아지네.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안 했는데 산소에 가서 부모님을 성묘하러 가서 부모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 이게 텔레비 화면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엄마가 걱정 마라, 나는 건강하다 이럴 때 나는 나만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녔구나. 그냥 백화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나물이나 먹게 놔두고 가만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이게 회개가 기독 불교로는 깨달음이야. 맞아요? 회개를 하면은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하는 기도는 이미 늦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언제는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걸 뒤늦게 깨달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러겠지. 그죠? 그러면서 뭘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5살 때 사서상경을 떼고 한문을 다 떼고 전 세계 종교경전 53가지를 떼고 뭐 온갖 것을 5살 때부터 다 터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데 이 시간이 멈춰줍니까? 공부하라고? 안 멈춰줘요. 절대 시간은 안 멈춰. 그러니까 공부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4살짜리를 미국에 데려가면은 중학교 영어 선생 엄마가 4살짜리를 미국에 데려갔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영어 선생 하던 엄마가 그 애보다 나중에 영어를 잘해 못해? 못해요.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그 애만큼 영어를 할 수 있어 없어? 왜 그럴까요? 엄마는 나이 들어서 영어 선생 하다가 미국에 갔잖아. 근데 어린애는 4살이니까 그냥 미국 사람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미국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영어는 언제나 사투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바꿀 수가 있나? 못 바꿔. 이러니까 회개하면 이미 늦어요. 회개하면 늦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 공부를 안 했구나. 늦어?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허경영 강의를 10,000번 들으면 조금 기억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조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효도도 부모님이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부모님이 빨리 안 돌아가서 내 월급에서 월급 300만 원 받는 데서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7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정어머니야. 친정어머니가 거기 요양병원에 혼자 있어. 가족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딸이 신랑 월급에서 그걸 맨날 주니까 신랑은 야, 너 그 장모가 언제쯤 돌아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은 저거 어머니가 왜 빨리 안 죽느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늙어서 살아가면 비극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도 죽을 때까지 150만 원이 나오니까 부모님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양병원 돈 주고도 남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라가 우리에게 불효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효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의 양심에 가책되게 만드는 거야. 애 공부시켜야지, 학원비 줘야지, 돈 없는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모셔가지고 병원비를 들어가지. 그냥 착한 딸이 자기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을 불효자들로 만들고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정각 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으니까 뭘 느껴서 틀어봐요. 이제 내가 소리로 듣지 말라 그랬죠?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이게 배당금 150만 원이야.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낸다. 이걸 읽으면 듣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 다시 틀어봐요. 이 아나운서 오늘 고생 꽤나 하네. 많은 이들이 허경영 씨에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 국민이 여기서 원하는 게 이거. 많은 국민들이 허경영 씨에게 소득 불균형 해소. 스톱. 많은 국민들이 허경영 씨를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많은 국민이 허경영을 환호하고 있다는 건 아나운서도 앵커도 알고 있네. 맞아, 맞아요. 이 사람 입에서 많은 국민들이 허경영을 환호하는 이유를 지는 이제서 깨달았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8시 뉴스야. 저녁 8시 최고의 골든타임 뉴스. 맞아, 맞아요. 이 저녁 8시 반쯤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뉴스 시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을까? 방송국 자체에서 위 사람들의 결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사람 말 토시 한마디 한마디 지 맘대로 할 수 있나 없나? 엄청난 대통령 후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전체 대통령 후보를 후딜 까버리는 거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후보들을 내 발바닥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냐고. 이분이 이 말을 하는 데는 무슨 위에서 뭐가 있어 오다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분이 자기 얼마나 배짱이죠 뭐 이런 말을 하고서요. 허경영이를 그렇게 띄워줄 수가 있나? 근데 이 광고 효과는 여기에 최순실 사건, 이재용 구속 사건, 뭐 온갖 대응 사고 뉴스가 딱 끝날 지점에 허경영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얼마야 이게? 뭐 이게 SBS에서 8시 뉴스야.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 허경영 씨를 많은 국민들이 환호한다는 거야. 그 이유를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런데 다음에 하는 말 들어보자고. 교육개혁, 소통하는 대통령.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경영 씨 것보다 현실적이면서 국민의 마음은 더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겠습니다. 잠깐. 그런 공약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 없다는 거 이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공약이 없으면 물러가라 이 소리가 맞아 안 맞아요? 이 사람 말의 뜻은 허경영을 띄우면서 기성정치인들을 까는 거야. 너가 허경영 씨만한 공약도 못 냈다는 주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헌재에서 대통령 그걸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냐 이 소리야. 상당히 이 사람이 발음을 했어요. 그 말을 돌려서 한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너그 머리에서
허경영 씨보다 뛰어난 공약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 만들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이 소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청와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소리에 박수 치는 소리가. 그래서 이분 말한 것 중에 내가 보완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허경영이가 바라보는 세계는 여러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분이 결혼하면 뭐 준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생일날 뭐 보낸다고 그랬어요? 생일 케이크라는 말만 해서 이 사람이. 그런데 실제는 생일 케이크에 뭐가 빠졌죠? 10만원 금일봉 빠져서 안 빠졌어요? 10만원 금일봉은 대통령 황금색 봉투에 대통령 마크 찍혀 있죠? 거기 허경영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있어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과 가족 관계야. 그러니까 내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일날 금일봉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그러면 외로운 노인네나 내일 자살하려고 하던 청년이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대통령이 내 생일날 이런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몸을 바쳐야 되겠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실업자로 있더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서 저 허경영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어 안 먹겠어? 또 뭐가 빠졌죠? 대통령 선물. 대통령의 선물인데 젊은 어린애들한테는 야구 글러브.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축구공.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 그 애의 나이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져. 어른들은 겨울 잠바. 그래 안 그래요? 겨울 잠바에 허경영 사진이 찍혀 있어. 겨울 잠바. 맞아.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럼 헌재에서 끝이 나면은 잠깐 겨울 잠바.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는 뭐 준다고? 겨울 장갑. 그래요. 겨울 장갑에 허경영 이름이 찍혀 있어. 대통령 마크하고. 그런 장갑 낀 사람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국민 생각을 요만큼 더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우리 국민은 신명이 나게 해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만두겠다. 만약 박근혜가 생일 선물을 줬다면 이번 탄핵 사태가 났으면 전 국민이 들고 나서 반대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쏙 빼먹어버렸어. 이 사람이 요거만 생일 케이크만 준대. 에?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 그 사람이 말한 4가지 공약이 전부 다 부분적으로 빼먹은 거야. 국회의원 100명만 줄입니까? 지자체 의원 다 줄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세금이 완전히 줄어들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3,000명이야. 없애. 맞아. 보좌관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100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1명을 쓰든 지 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국가가 보좌관 월급 줄 필요 없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좌관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네? 당장 없애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비서를 10명씩 데려다니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외국에 가봐요. 국회의원 운전수 월급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국회의원 운전수 월급을 주고 국회의원 차 기름값을 주고 그럼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인 먹여 살리나라고 전부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탐관오리야. 탐관오리들을 행포해 국민들은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수리학이 밝아서 물리학, 수리학 전체에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대차 대조표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도둑질 그렇게 많은 도둑질을 나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최순실, 이거는 최순실은 과자값이야.
그 앞에 대통령들 밑에 있는 사람, 거기에 연관된 사람, 대통령이 바뀌면 청소부까지 바뀌어요. 그게 전부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다 한 사람이 바뀌면 수만 명이 와가지고 해쳐먹고 나가는 거예요. 최순실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 대통령 좀 뽑지 말아요. 에? 절대 대통령을 찍을 사람 없으니까 찍을 사람이 없으면 허경영이 안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허경영이가 출마할 때가 대통령 선거지. 내가 출마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 선거입니까? 도둑놈 선거입니까? 도둑놈 계속 뽑는 선거야. 이 선거, 이 선물을 요렇게 주면은 이 선물 상자가 박스가 이만해요. 택배로 와, 이만한 거. 알겠죠? 여기에 대통령 선물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것이 택배로 모든 사람 주소지로 찾아가.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안 산다 그러면 그 주인을 파출소에서 찾아줘야 돼. 가서. 수사 어떤 식이든 그걸 찾아서 갖다 줘야지. 대통령 선물이 행방불명 됐다. 이건 대통령이 어느 날 감사가 나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어지간히 바쁠 거야. 그래서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허경영 이름을 잘 보세요. 이거는 하늘 맞아 안 맞아요? 이거는 땅 맞아 안 맞아요? 요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그리고 요거는 또 하늘이죠? 요거는 또 사람이죠? 맞아 안 맞아요? 요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이거는 우주입니다. 우주. 알겠죠? 천부인이야.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오메가란 말이에요. 오메가. 오메가를 하늘이 감싸고 있어 안 감싸고 있어요? 그 오메가가 붙들고 있는 자가 사람이야. 맞아? 이게 사람이거든. 하늘 땅 사람 할 때 사람이잖아. 이건 땅이고. 맞아? 땅 위에 생각 하늘이고. 이 오메가 옆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어 없어요? 이 하늘하고 이게 붙어가 허자가 된 거야. 이게 허경영이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경자에도 보면 요 하늘 땅하고 또 하늘이 저 사람이 있어 없어? 거기에 또 하늘이 둘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또 사람이 붙어 있잖아. 여기에 또 오메가가 있어 없어? 또 경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이름을 예사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영자 보세요. 또 오메가가 있어 없어? 오메가를 또 하늘이 둘이 나타나서 붙여서 안 붙여서 사람하고 또 여기에 오메가가 있어 없어? 이거는 뭐 오메가 천지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한글 박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글이 만들어질 때 이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든 거야. 세종대왕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가지고 우리 글자를 다 만들어냈어. 네 글자가 있으면 땅, 사람, 땅, 사람, 땅 이렇게 만든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늘, 사람. 그래 안 그래? 오메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를 천지인을 가지고 천부경을 가지고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한문으로 풀면 이게 말씀은 이게 하늘 맞아 안 맞아요? 땅 맞아 안 맞아요? 땅이 몇 개요? 3개야. 땅이 3개란 말이요. 거기에 사람의 입이 있어 없어? 입이 있어.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말씀은 자 맞아 안 맞아요? 그 말씀인데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야.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자가 허시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불교로 해석해보죠. 불교로. 이게 시방세계 맞아 안 맞아? 시방세계 위에 있는 사람은 부처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대장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경이요, 대장경이요,
진리요 그런 걸 초래해 있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올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에 내가 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나는 미국 사람이 봐도 손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불란서 사람이 봐도 안 떨어져. 내 사진을 보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내 이름 부르는 사람은 금방 달라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경자도 보세요. 하늘과 땅이 어울려 있죠, 그죠? 거기 사람의 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땅이 사람이 3명이 받치고 있어. 이게 서울경자야. 예. 그러니까 내 이름에 편안할 영자도 하늘에 땅에 사람이 받치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4개의 이게 뭐죠? 또 사람이 있어. 땅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요게 뭐죠? 넉사자가? 넉사자가?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4개의 마음. 이게 4개의 마음이 뭐죠? 사람 할 때 넉사자, 볼람자. 맞아, 맞아요? 이게 사람 할 때 이게 사람이야. 인간은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4가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 4가지를 땅에서 바치고 사람이 받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편안할 영자라 그래. 이 4가지 지키는 사람, 4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히 편안한 거야. 에?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우수죠. 그러면 이 4가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오늘이 우수 맞죠? 오늘이 우수죠? 그러면은 이 우수는 말이에요. 천부경에서 우리 남중고도가 있어요. 천부경에. 남중고도가 있는데 천부경 남중고도에 보면 이게 집이잖아. 집이죠? 집이면은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어디요? 천부경의 하늘이야. 천부경의 하늘. 그 다음에 요게 천부경에 딱 맞아 안 맞아요? 딱 맞아 안 맞아요? 딱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천부인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게 천부인이죠? 그러면 남중고도가 이게 우리 집이면 이게 북쪽이야. 맞아 안 맞아요? 여기가 남쪽이야. 요 밑에가.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이야. 그러면 여기 안방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태양이 이동하는 거리야.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수는 위치가 어딜까? 우수는 잘 보세요. 이 우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이 요거는 봄이요, 여름이요, 이거는 가을이요, 겨울이 돼요. 그럼 우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나가서 문을 열고 쳐다보면 태양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약간 집에 여기서 베란다에 하루 종일 해가 동서쪽에서 많이 비춰줘요. 해가 이 위치에서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걸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웃으면은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가 될까? 웃으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경첩. 여기는 경첩이 돼. 개구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가. 여기는 우수야. 그럼 여기는 이 자리는 경첩이야. 요 자리가 뭘까? 그 자리가 뭘까요? 봄이 들어가니까 춘분이지. 여기 겨울이 끝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수니까 경첩이 와버리면 요 라인을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니까 여기는 뭐야? 입춘이 되지. 맞아, 맞아. 입춘, 우수.
춘분. 내가 써다 보니까 정신이 나와서. 여기가 춘분이 된단 말이에요. 춘분. 춘분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겨울이야. 그래 이제 절기가 한 번만 더 가면 봄이 와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춘분, 청명, 고구, 이파. 요 자리가 이파야. 소만, 여기가 망종이야. 씨 뿌리는 데다 말이야. 씨 뿌릴 때. 알겠죠? 그럼 여기가 망종이란 말이야. 여기가 뭐예요, 그럼? 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이 절기를 잘 만들어 놨냐면은, 잘 보세요. 이 남중고도는, 천부경의 남중고도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 이게 어릴 때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서 하기 어려울 때 알아는 놔야 돼. 그러면 하지가 왜, 하지 때는 해가, 겨울에는 하지, 동지 때는 어디요? 여기가 동지야. 여기가 겨울 동자 동지입니다. 요 자리가. 그러면 동지 때는 이게 마루야. 이게 집 마루야. 마루에서 이렇게 보면 동지 때는 해가 저기서 떠요.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집안에 해가 하루 왼종일 비치는 거야, 이 해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툇마루에서 해가 이렇게 멀리 뜨고 이 라인에서 해가 지는 거야. 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하지에는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루 종일 마루에 해가 안 비치고 시원한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주를 만든 내 본체가 여러분들의 집에, 남양집에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계산해놔서 안 해놨어요. 겨울에는 해가 멀리서 이렇게 지는 거야.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져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해가 집 안에 저 마루 끝까지 빛이 들어와. 맞아, 맞아.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바로 집 옆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루에 해가 하루 왼종일 안 들어오니까 집이 시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잘 봐요. 경칩 때는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해가 적당히 비치죠, 그죠? 그러면 해가 점점 이렇게 갈수록 집은 시원해지는 거야. 해가 이리 갈수록 집은 떳떳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는 집안에 해가 쭉쭉 들어와. 마당까지, 마루까지, 툇마루 뒤에까지, 여기까지 해가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해가 요 앞에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남양집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예요. 그게 남중고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가지고 추울 때는 난방을 해주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반대로 한다는 거야. 반대로. 춥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춥고 배고플 때 아예 해를 거다 가버려. 이거 반대로. 춥고 배고플 때는 해를 거꾸로 해줘. 지금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 자연의 무시무시한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하지, 소서, 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한 칸에 절기가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어, 3개.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절기가 6개야. 6개. 하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렇게 13개씩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삥 돌면 몇 절기입니까? 24절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게 가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되죠. 그죠? 입추가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보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정치는 이거에 반대로 정치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허경영은 우주의 원리를 정치에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본인들도 늙어서 자식 보기 미안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한 번에 더 150만 원씩 더 타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내 너가 자식 보기 미안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노인들을 지금 사람 취급을
이걸 무슨 시체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볼 때 가슴이 아파 안 아파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내 먹고 살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월급 나는 안 받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허경영 이름 보니까 내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죠? 지웁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의 신비함이 이런 비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은 천부인, 이 천부인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고 한문을 만들어 놨다는 걸 좀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눈 감으세요. 전부 눈 감으면 눈 뜬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한번 보겠어. 그건 백공에 안 가겠다는 사람이지. 네. 자,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새가 되세요. 참새. 그래서 참새가 돼가지고 초가집에, 시골의 초가집 처마에 참새가 먹고 살아. 근데 새끼가 5마리야. 그런데 이 참새가 밤에 새끼들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 중에 있어. 여러분이 이제 참새가 됐죠? 대답해 주세요. 네. 자,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새끼 5마리를 데리고 그 처마 밑에서 옹기종기 초가집 처마 밑에서 사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비치네. 그런데 사람의 손이 쑥 들어와. 옛날에 참새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어. 우리 어릴 때. 그렇죠? 그때 집집마다 초가집 밑에 후라시 비쳐가지고 참새 잡아내서 꺼내서 안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구워 먹었어. 그러니까 참새 어미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자기 새끼 5마리가 싹 손에 잡혀가지고 엄마는 요래껏 피했는데 끌려나가네. 손에 탁 잡혀가지고. 그래서 가서 바깥에 가더니 어미가 몰래 나가서 쳐다보니까 이 자기 새끼들 털을 뺏겨가지고 전부 불에다 구워가지고 먹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 울어도 소용이 있나요? 힘이 없는데. 그 손이 누구 손인지 압니까? 그 새끼를 싹 잡아가지고 가서 구워 먹는 손이 지금 정치인들의 손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정 파괴를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 가정 파괴. 그러니까 우리는 처마 밑에서 그 참새가 그 괴로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참새를 잡아먹은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갔어. 사냥을 가가지고 사냥감이 안 보여. 그래 총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노루가 갑자기 나타나네. 그러니까 노루가 깜짝 놀라가지고 노루가 앞발을 팍 일어서면서 자기 배를 가려. 노루가. 그러니까 이게 달라드는 포즈 같잖아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냥 노루를 그냥 쏴버렸어. 그랬더니 그 노루가 아기를 뱄으니까 새끼 4마리를 뱄어. 그러니까 자기 배를 가리는 거야. 싸지 말아달라고. 그게 비는 모습이야. 비는데 사냥꾼은 지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팍 쏴서 그 노루를 죽여요. 그래서 새끼 4마리를 꺼내가지고 가서 쌀만 먹었어. 그게 정열제에 좋대. 그래 그걸 먹었는데 하루는 자기 마누라가 애를 낳았는데 장애인을 낳았어. 2번째 애를 낳았는데 또 장애인이야. 3번째 낳았는데 장애인이야. 4번째 낳았는데 장애인이야. 그때서야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 마누라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뭘 여보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장애아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산에 가서 사냥하다가 노루 새끼를 노루를 죽여가 새끼 4마리를 그때 고아 먹었는데 그때 그 어미가 나를 본 순간에 자기 배를 가리는데 그게 새끼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니 내가 잔인하게 그걸 죽여가지고 또 쌀만 먹었으니 내가 이 애 4명을 목숨 걸고 키울 테니 당신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 뜨세요.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이 노루한테 총을 쏜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있지만은 우리가 노루를 그렇게 잡아먹은 거 내가 옛날에도 강의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동물을
원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그렇게 엄격하다. 하늘은 애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지은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한테 지은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늘에 사람한테 지은 땅에서 지은 죄는 땅에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한테서 용서가 되는 거야. 사과를 하면 받아줘. 그런데 하늘은 용서를 받아주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자를 해한 자는 용서를 받되 다음에 오는 보혜사를 해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냥 용서를 받아버려. 하늘에 진 죄를. 알겠습니까? 그냥 허경이한테서 강의만 들어도 전생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거야. 그 여러분의 운명이 백궁으로 갈 수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어. 모든 종교를 믿어도 그 기도의 끝에 허경영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불교 믿는 사람은 열심히 불교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죠? 정해상수. 저 중국에서 오신 분이야. 해, 지은 해, 쌍, 두 개, 수. 그러니까 정해상수. 그러니까 정해상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 이 자리에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종이 들어가는 거야. 정종은 쌍수야. 맞아 맞아요? 정치를 잘하면 종교가 필요 있어 없어? 종교를 잘하면 정치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저 사람 예수님 같다 그러면 법이 필요해 안 해? 법이 필요 없어요. 즉 말하자면은 정치가 잘 되면 종교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쌍수. 이걸 잘하면 이걸 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잘하면 정치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맞아 맞아. 네. 지혜가 나오면 마음이 고요해져. 그래 안 그래? 네. 지혜 없는 사람이 들뜨고 돌아다니고 밤에 술 먹으러 돌아다니지, 지혜로운 자는 일찍 가서 발 씻고 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마음이 안정되게 돼 있고, 마음이 안정된 자는 반드시 지혜가 있게 돼 있다는 말이야. 쌍수가 이게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두 개가 항상 함께 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도 따로 있나? 같이 쌍수야 쌍수.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거야. 남 무시하다가 그냥 히틀러 보고 야 임마 네가 독일놈 거지 놈들이 유대인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이 너 임마 왜 나무 집에 와서 개를 먹는 먹을 봐가지고 속을 새겨? 그림팔로 갔는데 히틀러가 화간대. 그러니까 고등학생 히틀러가 유대인이 독일의 재산을 99%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독일 사람의 돈은 전부 유대인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 어머니도 유대인 집에 식모고, 히틀러도 그림 그려가지고 화가 지망생이니까 그림을 팔러 유대인 집에 가야 파니까 갔더니 그냥 개가 고기 먹고 있는 걸 배가 고파가 쳐다보다가 저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니까 밥을 못 먹었지. 배는 고파 죽는데 개가 막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야 유대인 집 개는 고기도 많이 먹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막 개가 와서 허벅지를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틀로 살점이 뚝 떨어진 거야. 물려가. 그런데 주인이 딱 넣더니 우리 임신한 개를 이렇게 성질나게 해서 니네는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 막 몽둥이를 가져와서 히틀러 두들 팼는데 히틀러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우리 개 새끼가 나중에 불구자가 나오면 니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아니 개가 죽냐 사람이 죽냐.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얻어맞고 나온 다음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면 대통령이 되야 되겠다.
그래야 히틀러가 대통령 돼야 안 돼요? 독일 총리가 된단 말이야. 되고 예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유대인 잡으러 한평생 보내고 유대인 다 죽인 다음에 600만 명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이야 이기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하고 자살해버려 안 해버려. 자기는 복수 다 했다 이거지. 말하자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세상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다 망해요. 그게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 한 개도 쓸모가 있는 공약이 있어 없어요? 허경영의 33가지 공약은 이 3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이게 효과를 발휘해. 맞아 맞아요? 여기서 한 개 뽑아가지고 그거 모방한다고 이 우리나라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싹 33가지가 한꺼번에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를 다 낙원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가 굳이 장관들을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딱 내가 준 그 목표 달성만 하면 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학 교수 내가 뭘 물어봐. 제가 다 아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시만 딱딱딱 내려버리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가 낙원으로 바뀌어요.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라가 불효가 없게 만들어버려. 맞아요.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존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에 있으면 300만 원이 나오는데 두 어머니 아버지가 300만 원 가지고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식이 불효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는 효도가 물효. 이게 제일 낮은 효도잖아. 두 번째 심효. 그 다음에 대효.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뭐 좋은 직장 얻어서 벼슬을 얻어서 출세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거고, 이거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손자 손녀 낳아주고 어머니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효도하는 거고, 이거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냐. 그제 안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150만 원씩 주면 노인들이 물려는 돼 안 돼? 자식들이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신묘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맞아요. 장가가는 요것도 국민들한테 맡기면 장가가 안 가? 근데 아까 여기 그 양반의 이야기는 결혼하면 1억 줘 안 줘요? 주택자금 2억 줘 안 줘요? 배당금 150만 원씩 줘 안 줘? 부부 300만 원 나와 안 나와?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결혼하면 신용불량자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집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불효하게 만들어 놓고 장가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사업은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33가지 공약에서 한두 개 뽑아가지고 뭐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에게 물질적인 효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장가 가줘야 되잖아. 그것도 뭐 때문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여자는 있어. 그 여자가 저 남자가 실업자 되면 못 먹고 살아. 근데 배당금이 150만 원씩 나오고 지도 150만 원. 뭐 돈 가지고 남자 보고 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줄 경우는 요 신묘도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가 좀 작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약간 들리는 소리가 나네. 이 말하자면 내 공약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배당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물질 걱정 없게 해주면 그 다음에 자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요게 막히는 거야. 요거는 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줘요? 애 낳으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자연히 장가가고 애 놓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을 거꾸로 밑에서부터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뽑는 경우가 종종 1, 2년마다 있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섞여서 공무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속색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대부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끈들고 다니는 놈이 없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조금 들릴 듯 말 듯해. 맞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허경영 공약이 기술적으로 탁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런 말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3대 효도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건데 서울에 와서 어른들한테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 효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효도가 뭡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 어린 학생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이게 제일 낮은 효도야. 이거 하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제발 좀 양로원에서 빨리 돌아가 주시면 우리 신랑하고 그만 싸울 텐데 이러고 앉아있어 딸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딸이 병원 내 양로원 요양병원에 돈을 조금 늦게만 가져와도 아버지가 그 딸 외동딸 바라보고 요양원에 아들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자기 딸 눈치만 보이는 거야. 한 열흘을 늦게 가져와. 병원에서 당신 딸이 왜 연락이 없어요? 이러면 그 노인이 야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 딸이 돈이 안 돼가 이걸 못 보내는 모양인데 이런 불효자식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놓고 투표를 죽으라고 해주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구조적인 불효를 못하게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저출산 막아야 돼.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을 없애야 되겠어 안 없애야 되겠어요?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부산이 이게 무슨 부자예요? 부산 해운대에서 내 강의할 거 아닙니까? 3월 1일 날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인데 해운대 센텀시티야. 센텀시티 홀에서 하는데 대강당 2층이야. 대강당 2층 여기서 하는데 이 강의를 하는데 이 해운대가 부산에 있어 없어요? 이 무슨 부자야? 가마부자죠. 그래서 부산은요 전체 산이 가마를 닮았다 이거야. 금정산 부산을 이루고 있는 금정산이 쭉 둘러치고 있는 게 또 가마를 걸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부산은 가마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잘 지었느냐. 세상에 이 가마같이 생긴 산에 이북 사람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전부 산을 파가지고 가마솥을 걸어가 밥을 해먹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산의 산마다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가마솥을 걸어놨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야산이 전부 가마솥으로 도배가 돼버렸어. 6.25 나고 나서. 그러니까 부산 이름 맞아요? 손만 가지고 내려온 거야. 손만. 그래 갖다 걸어놓고 밥은 뭘 끓여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부산이야. 여기는 내 강의하는 데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지금 강의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우리 강의하는 데는 이게 세금자죠, 그죠? 이게 종로할 때 종로. 그래 왜 이거 종로라고 그러지? 여기는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6층 오후 3시에 토요일마다 오후 3시 이거 알아나요? 그럼 이거는 왜 종로라고 그래? 아는 사람. 이제 여러분은 어딜 가면 딱 그 자리부터 알아야 돼. 종합이야. 그게 아니야. 그 종합할 때는 이 종자가 아니고 요거는 종각. 여기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종각에서 종을 쳐서 서울 장안의 시간을 알려서 안 알렸어. 그게 저 종각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게 종로라고 그래, 종. 그러면 허경영이가 왜 종로 3가에서 이걸 알리고 있을까? 이거는 천부인 3이니까 천부인 맞아요. 종로는 전 세계로 내가 종을 쳐서 내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종을 쳐서 전 세계에 허경영이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되겠어, 안 알려야 되겠어? 지금 알리는 종은 요 앞에 유튜브 이거야. 허경영 개인 방송. 앞으로 KBS, MBC, SBS가 필요해, 안 필요해? 방송 믿을 수 있어, 없어?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트럼프가 무조건 미국 대통령 떨어진다고 전 세계 텔레비가 거짓말 하더라고. 허경영이는 미리 1년 2개월 전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는데 워낙 이 방송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 그런데 종로, 내가 종을 치기 위해서 사람이 몰려오는 길이야, 여기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종을 쳐야 안 쳐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내 미국에서 온 사람이, 내가 참 그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었죠? 우리나라 와서 3주 동안 있다 갔어. 그분이 이게 미국 은행의 뭐 봉투야, 그죠? 미국 은행 봉투지. 그래, 그분이 시카고에서 온 여자야. $3,000, 그죠? 3,000불을 내한테 줬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내가 달러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몇백만 원짜리 넥타이를 가져와서 그건 대통령 취임식 때 낼 거야. 그러잖아. 근데 색깔이 빨간색인데 이 색깔은 그 옆에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색깔도 아니야. 그게 미국에서 최고 좋은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넥타이를 가져왔어. 에?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내 넥타이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종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 3가 종을 친다.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이 하루에 전화가 많이 와요. 다 오는데 오늘은 웨스턴 뉴욕이라고 해서 버지니아주 거기 허드슨 강 옆에 집을 멋지게 짓고 사는 여자가 전화 왔는데 막 한국에 와서 허경영 한번 보는 게 자기 일생의 꿈이래요. 근데 이 여자도 3,000불 준 여자도 남편한테 3주 동안 허경영이 만나러 간다고 허가를 받고 왔대.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 결혼 지금 50살인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네. 그러니까 남편이 배려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이 없대. 없는데 둘이가 너무 정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는구만. 그리고 시카고가 그 외로운데 남편은 건물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업을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걱정은 한 개도 없대요.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대요. 대치동에서 성장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 유튜브를 본 다음부터는 남편 얼굴은 안 보이고 내 얼굴만 맨날 보고 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남편이 옆에 밥을 먹고 있는데도 내 얼굴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 외국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20년씩 앓던 불면증이 내 유튜브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허경영을 좋아하든 안 하든 무조건 허경영한테 간다니까 3주 동안 갔다 보라. 그래, 내 강의 3번인가 참석하고 어제 그저께 갔어.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 그 와이파이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됐다고 영어로 알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비행기 타고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어. 하루에 핸드폰을 5,000통을 받아야 돼. 그걸 비행기 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전화기를 꺼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거야. 미국에 가서 부시 만나러 가서 열흘 있는 동안에 꿈 같은 세월이야. 핸드폰이 안 되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에? 그래서 공항에 그래 공항에 라운지에 앉아있대. 지금 비행기 게이트에 들어가려고. 그래 구슬을 딱 들으니까 그렇게 그 공항 안내 비행기 타라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허 총장님 지금 비행기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라운지를 나가는 중입니다. 이래. 근데 내가 옆에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이 부럽겠어. 나도 부러운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맞죠? 나는 시간이 무궁하기 때문에 놀려면은 하늘에 가서 또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 근데 이 지구에 온 것은 완전히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생고생.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종교가 없어지고 종교를 잘하면 정치가 없어지고 정해는 쌍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는 남한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고요하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종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무슨 자죠? 요게 이것이 종묘라고 그래요. 종묘 맞죠?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종묘사직이라고 그래. 종묘사직. 이거는 무슨 직자죠? 이게 벼농사, 우리의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야. 이게 우리 농사를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하는 신이 이 직이야. 이게 알겠죠? 농사를 짓게 해주는 귀신이야. 그러면 이 사직은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이고, 종묘는 뭐죠? 종묘라는 건 이 조선 왕조의 조상들의 신이가 모셔진 종묘 있었어요. 그 종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로에. 맞습니까? 종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묘 위에는 뭐가 있죠? 요거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이거는 조선 왕조의 신의를 모시는 데야. 이거는 종묘보다 위의 개념은 종교야. 종교가 종묘보다 차원이 높아. 여기는 조선 왕조들의 신의가 이 종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직단은 어디 있어? 사직공원에.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 왕이 1년에. 우리 농사 잘 되라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여기 가서 왕이 또 제사를 지내. 그래, 요거는 조상들한테 지내니까 효야. 효. 이거는 백성들 잘 되려고 지내는 거야. 이거는 하늘에 지내니까 충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효 사상이 있어. 충효 사상이. 그래서 종로라는 데는 종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북종자를 써서 종로를 만들었다는 거. 이 종을, 그리고 종로에는 또 종이 또 있었죠. 무슨 종이 있었지? 원각사 구천탑 있었어 없었어요? 거기에 종이 또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국민은 세계 우리가 10이죠? 11이잖아. 부자 나라인데 국민은 지금 거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양반이, 이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거, 이 말이 짤막한 것 같지만 허경영의 모든 걸 대변해 줬어. 그런데 수박 그달기식이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이 사람 고생 많이 하네. 만년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잠깐, 내가 만년 동안 대통령 나왔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허경영이 대통령 맨날 나온다 이 소리야. 만년 대통령인 건 앞으로 만년간 대통령 할 거다 이 말로 들으면 돼. 맞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년 대통령 후보라고 그랬잖아. 다시 들어봅시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중고교 시험은 잠깐 스톱.
재벌의 소득을 국민들한테 논아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자, 국민배당금은 우리나라 전 재산이 5경이야. 5경은 어느 정도냐 한번 보세요. 억조, 경, 그죠? 그러면 이 경에 속해. 억조경, 해. 이 정도 돈은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 돈은 여기까지 속해요. 해. 에? 그러니까 억조경 해자양인데 이렇게 해서 구간 정제가 해서 96개야 동그라미가. 해자양. 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96개 동그라미가 있어. 그렇게 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제극, 항아라, 불무, 라자를 쓰다 보니까 잘 여러분 못 알아보겠다. 라자, 항아라, 불무. 그러면은 이 여기에는 이 경이 우리나라 돈이 5경인데 그래봐야 뭐 억조경 얼마 되지 않아요. 우주 물리학은 이 수를 가지고 96개를 수천억 번 곱해가지고 나누기를 해야 내가 온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빛의 속도에. 그러니까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얼마죠? 220km야.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1초에 1시간의 시속이 얼마죠? 107,160km야. 자동차의 100배요. 지구 날아가는 거. 지구가 해를 향해서 도는 속도. 그런데 해와 지구는 동시에 초속 220km로 또 은하계를 향해서 돌아야 돼. 해를 따라가야 되니까. 해는 초속 220km로 1초에 220km로 은하계를 돌아요 또. 그러니까 전부 톱니바퀴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전 속도는 얼마요? 시속 1609km야.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지구의 이 속도야.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우리는 220km를 이 지구가 이동했어. 빨라 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내 눈을 쳐다보는 이 순간은 영원히 다시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 우주 시간에서 여러분은 천 기회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때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잠깐, 내가 왜 박수를 치라고 그럴까? 이 우주의 무한대 끝도 없는 시간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 순간이거든. 그런데 그 순간이라고 했을 때 박수 안 치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비스러운 우주 속에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이 먼 거리 120억 광년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거야. 만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그리고 인간적인 두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 배당금이 5경이라는 재산을 5천만 명을 나누니까 5천만 명을 나누니까 이게 뭐냐면은 5천만 명을 만명분지 5경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와요? 10억. 그러면 국민 한 사람이 10억씩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10억에 대한 걸 월 150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를 따르르 걸면은 지금 이 얼마나 언론사들이 국민을 속이는지 한번 보세요. 각 지금 종편이 문재인 여론조사 한 거 내놨죠. 그죠? 거기서 허경영은 뺀 거야. 나는 아직 출마를 한다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 전화를 따르는데 1000명한테 1000명. 그러면 1000명 나누기
응답한 사람이 그중에 3명이 있어요. 지금 응답률이 최고 3%예요. 1000명을 설정해서 전화를 하면 3명 정도가 답을 해. 997명은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 3명이 답을 하면서 곱하기 100을 해. 그러면 3%가 나와 안 나와요? 이걸 우리는 응답률이라고 그래. 응답률이 3%예요. 이 3%에서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몇 프로를 먹었다고? 30% 먹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갑니까? 1000명을 질문해서 3명이 답을 했어. 그 3명 중에 후보가 6명이면 6명이 몇 프로씩 논아가는 거예요. 그럼 허경영 지지한 사람 이 안에 들어있을까 없을까? 전화기 끊어버린 사람들이 허경영 지지자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평균 2.5%입니다. 1000명한테 질문하면은 보통 2.5%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제 말을 잘못했네. 100명한테. 그러면 2.5%인데 1000명한테 질문하면 30명이 답을 해. 요거를 30명을 가지고 30%를 이 30명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논아가지는 거야. 그러면 97명은 답을 해서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10,000명을 하고 10만 명을 불러봐야 몇 명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니는 30%고 니는 20%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 여론조사가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다가 힐러리가 떨어졌어요. 맨날 방송에서 힐러리가 앞선다는 거야. 그거는 미국 국민의 1%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한 거야. 전화만 하면 97% 정도는 응답을 안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대답 안 한 97명이 허경영의 팬 맞아 안 맞아요? 여론에도 어떤 그 사람이 붙어버린 거야. 이게 그 짝이야. 자, 5천만 명이 5경을 나누니까 10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10억을 가지고 지금 사채 쓴 사람, 사채는데 이자를 낸 기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중산층 서민의 사채는 100% 대통령이 상환해줘. 어떻습니까? 네. 뭘로 상환해주냐? 국가에 놀고 있는 부동산 처리해. 처분해서 지하자금 900조 해소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소해가지고 1차적으로 서민 중산층들의 악성 사채 무조건 탕감이야. 조치해줘. 그거 다시 달라 하지도 않아. 다 그냥 무상조치야. 왜 그러냐?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생긴 거지. 국민들이 빚어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놀고 먹었던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억 미만의 부채, 집 잡히고 돈 쓴 사람, 논 잡히고 돈 쓴 농민들의 부채 100% 탕감 조치해줘버려. 그러면 싹 다 빚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150만 원 가계 국민 배당금을 줄 때 이거 가지고 은행으로 쫓아가서 이자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요거까지도 내가 메커니즘 내 공약에는 없애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은 내가 지금 이자 내고 있는 데는 부담을 해결할 길이 있어 없어요? 이거를 허경영이가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빚진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괜찮죠? 네. 그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거야. 왜 국민들이 게을러가지고 진 빚을 허경영 당신이 갚아주냐. 미안하지만 그걸 갚아줘 버리면 이 돈 150만 원이 시중에 유통이 돼야 안 돼? 음식값으로 나지. 그게 은행으로 쏙쏙 들어가 버리면 또 국민들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배당금을 주는데도 그게 은행 이자로 들어가 버리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는 비단지게 해주고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국민배당금을 5천만 명에게 해서 150만 원씩을 받지만은 이 배당금을 국민배당금 플러스 여기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국민배당금은 왜 줘야 되느냐? 아까 이 사람은 재벌들 돈을 무조건 준다는데, 즉 세금 포인트를 만들어서 재벌들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자는 우대해줘. 알겠죠? 그래서 세금 포인트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 기부 포인트. 알겠죠? 기부를 많이 그러니까 이건희가 세금 다 내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조를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에 안 줘도 되는 거 맞아요? 부자들이 이런 이익이 있잖아. 이런 이익도 자기가 1,000억만 쓰고 맞아요. 9천억은 뭐 한다고요? 기부를 하면은 이게 후손들한테 자산이 되는 거야. 기부 포인트를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하면은 기부 포인트가 10만이다.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 보면 90도 절해야 되냐. 맞아. 그 사람이 자기가 써야 될 돈을 국민들 통장에 꽂아준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벌한테 가서 너 돈 내라고 세금 올리면 해외로 가버려. 해외로 달아나버려.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재벌을 존경하게 해주는 거야. 맞아요. 존경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재벌도 기분 좋고 국민들도 기분 좋고 이렇게 해서 수금을 많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국가 예산 200조를 400조를 절반 줄여서 200조를 또 여러분한테 줘 안 줘? 그 다음에 부자들이 국민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걸 뭐 한다고요? 재산 비례 벌금을 해야죠. 벌금형으로 하지 감옥은 90%를 없애버려. 그러면 감옥에 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면서 세금이 뭐가 나와요? 감옥에 돈 들어가 안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서 벌금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재산 비례 벌금이니까 돈이 많은 전번에 CJ 회장을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감옥에 있나요? 서울대병원에 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5년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 그냥 5천억 내놔 이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로 5천억 들어와 안 들어와?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왕창 매겨줘서 그 돈을 국민들을 좀 살찌게 해줘. 그러면 국민들이 시장으로 그 돈을 돌리니까 시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 경제가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 정치경제학과에서 연구해야 될 강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우리나라 재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5만 명이야. 미국은 얼마인지 압니까? 250만이야. 자, 한번 봅시다. 인구 비례 한번 봅시다. 우리는 5천만이야. 미국은 3억이야. 자, 보세요. 우리 인구 비례를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예요. 그런데 재수는 몇 배죠? 50배야. 인구는 미국이 우리보다 6배가 많은데 재수는 우리의 50배가 많아 안 많아? 그러면 미국의 정치가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세계에서 재수가 인구 비례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재수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 안 적어요? 적은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감옥에 가다 놓고 5만 명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어서 없습니다. 쌀을 트럭으로 막 싣고 가야 되고 옷을 철따라 해입혀야 되고 모욕시켜줘야 되고 여러분 거기가 최고급 호텔이야. 내가 호텔 경험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도 뭐 최아무개 때문에 그래 됐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와서 그걸 구경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거지. 누구한테 밀려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을 안 해. 그런데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어 안 가 있어?
이재용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을 잡아 넣으면은 내가 나타날 때가 다가왔다 이 소리야 이제.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잡아 넣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적신호야. 자, 이 적신호가 되면은 우리 경제는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려. 외국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냐면 신뢰를 제일 중요시해. 오너의 신뢰. 그러면 이 오너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 이재용 씨가 하는 모든 삼성의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 그러니까 우리 이 법관들은 나라보다도 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잡아놓고 요새 연구하면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는 법보다도 나라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재용을 잡아넣었다는 건 허경영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 소리야. 왜? 이재용을 잡아넣으면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해. 그러면 허경영이가 여러분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야 이제 내가 배당금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 포인트와 세금 포인트를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이 1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아까 뭐라 하냐? 그냥 그리고 여기 또 벌금 이런 거 벌금 한 100조 그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여러분한테 줄 돈이 남아 돌아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분은 그냥 재벌들한테 뭐 이익금을 그냥 받아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꽂아준다 이러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유튜브를 보면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이 상당히 그 말을 잘했어. 그러니까 저 SBS가 뭔가 앞으로 나는 저런 말을 한 사람은 골라가지고 높은 자리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잘 기억해놔요. 알았죠? 내가 대통령 되면 추천을 해. 알겠습니까? 반대로 내를 모함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잘 기억해놔요.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잘 알아. 예고. 자, 이게 보세요. 예고등기, 예비등기, 종국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변경등기, 기입등기, 전매등기, 정정등기, 경정등기. 등기가 8개가 있어. 우리가 법원에서 쓰는 등기. 이게 소유권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소유권에 이야기하면은 나는 뭐 육법전서를 외우니까 소유권에 보면은 이렇게 등기만 해도 이렇게 8개가 있어. 이게 다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로는 알아놔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 소유권이 세 가지로 집합이 돼. 꼭 알아두세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배당금을 주려고 그러냐? 세 가지로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공동 지분이 있어 없습니까? 이게 첫째 소유권이야. 공동 지분. 둘째 지분은 뭐가 있어요? 합유 지분이 있어. 합유 지분. 그러면 셋째 소유권에 있는 게 총유 지분이라고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국가는 대한민국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겠어? 이 지분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은 대한민국의 주주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예? 공동지분에 속해 안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을 총유지분에다 넣어놓은 거야. 얼마나 웃겨요? 총유지분은 교회의 재산입니다. 교회에다가 내가 100억을 냈다 해서 만원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내가 건축헌금을 다 냈어. 그거 내가 한 100만 원만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돈 어디로 갔지? 교회 장로들이 결정해서 쓰는 거지. 절대 교인은 한 번 들어간 돈은 교인 손으로 올 수 있었어. 이러면 대한민국은 세금 거다 가면 행방불명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5천만 명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우리를 무슨 교회 교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절의 재산은 총유 지분이라 누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럼 누가 이 돈을 행사할 수 있냐? 행사는 거기에 그 신도들이 뽑아낸 장로가 재산을 주물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도 만장일치로 그 돈 이리 줘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총유 지분이라고 그래. 요거는 합유 지분은 뭔가 아는 사람? 합유 지분이 뭐죠? 여기서 법대 나온 사람이 없구나. 합유 지분은 뭐냐? 합유 지분은 문중재산이에요. 이거는 소유권은 특별한 관리자들한테 맡겨놨지만 실제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문중 전체가 가져. 문중의 개개인이. 그래 문중 땅을 팔았면은 돈을 은행에 넣어놔야 돼?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그래 옛날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문중 땅을 팔아가지고 그 몇만 명한테 3억씩 줘서 안 줬어요. 다 줬는데 시집간 여자는 싹 빼버렸어. 그래가 시집간 여자들이 대법원에 재판했잖아요.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가 여자들도 줘라. 그렇게 판결 나서 안 났어? 그래 여자들도 받았죠. 그러니까 문중재산은 합유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지분하고는 달라요. 처분을 안 할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문중재산이 고속도로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한테 돈이 나와. 맞아요. 근데 문중재산이 고속도로에 안 들어가고 맨날 묘만 지리다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중의 재산은 수백억 보통 있어. 큰 문중은. 그런데 그게 그냥 묘만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근데 우연히 고속도로 가서 묘 다 파버리고 뭐 묘는 그냥 화장터에 가져가서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으로 가져가 버리면 땅이 한 5천억 1조 막 이렇게 남는 문중이 있어. 그럼 그거를 문중의 후손들한테 싹 논아줘야지 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걸려. 그래야 이거를 합유지분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합유지분. 총유지분은 교회나 절, 종교시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같이 일해도 오늘부터 안 나가면 그 사람은 그 교회하고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문중은 소유권은 존재해. 여기는 소유권 자체가 없어. 단 투표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데 거수기 노릇은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8가지 등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재산 상태가.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 공동 지분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등기가 돼 있어 법인에 등기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게 뭐냐? 주민등록증이야. 그래서 이 등기가 돼 있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오늘이 65회네. 나는 이게 몇 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한번 이렇게 부닥쳐 보니까 알게 되는구만. 1065회. 반듯하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1065회. 잘 반하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 재산 형태가, 여기서 나와, 국민의 3대 권리에 속해요. 생존권, 여기에 소유권이 있어. 맞죠? 소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도 국민이 가지고 있고 평등권도 국민이 가지고 있어. 국가 재산은. 소유권도 가지고 생존권. 그럼 생존권은 뭐냐? 누가 우리 집 앞에다가 지금 강남에 한국전력이 15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봉원사에 하루 종일 그림자가 끼어버려. 그냥 봉원사가 죽기 살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10조를 주고 샀어. 한국전력은. 누가 샀죠? 현대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딜레마에 들어간 거야. 10조를 주고 샀는데, 봉원사 주변에 있는 빌딩들이, 이거 1조권을 방해한다. 그러면 이게 생존권을 방해하는 거야. 맞습니다. 헌법에. 이건 헌법이야. 헌법. 그러면은 생존권이라, 그거는. 그 다음에 소유권. 그거는 우리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국가의 재산 5경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5천만 국민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평등하게 나눌 권리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어. 나쁜 정치인들이 다 해먹고 있어.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5대 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 내가 집에 쌀 떨어지면 내가 돈이 없으면 무조건 국가에서 야 밀가루 내놔 쌀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10억을 맡겨놨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국민은 5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떨어지거나 차비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야 내가 인마 차비가 없어 저기까지 가야 돼 내놔. 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그래서 우리 국민은 청구권이 있어요. 평등권. 여기 있죠, 그죠? 요거는 3가지를 압축한 거고 5가지 할 쳐. 참정권. 투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전까지는 대통령을 못 나가. 알겠습니까? 알겠죠? 허경영은 대통령을 100번 나가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참정권, 사회권, 회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사단법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유권. 그래, 이 자유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 점 8개 찍었죠? 8대 자유라고 그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 8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평등권도 있고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내가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주겠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치인들이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 놓고 예산은 싹 끄다가 저거 다 닦아 쓰고 맨날 돈 없다고 또 그 돈이 50%를 남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뭐 달라고 그래요? 추경 예산을 항상 30조 몇 조를 또 더 뺏어가네. 그러면 요것만 뺏어가면 좋아. 또 국가 채권을 노다지 남발해. 채권을.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 빚이 지금 6천조야. 근데 이 6천조를 어떻게 받냐? 맨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난도질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나라를 나군으로 일단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거, 이 우주의 모든 비밀, 모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허경영이가 여기 있는데 부르니까 이상하네. 자, 내가 이야기했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430년 했죠,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온다고 그랬죠? 이거 건널 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종교적인 메시아입니까? 종교적 메시아가 없이는 이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이걸 건너갈 수 있나, 홍해를? 홍해 이름이 붉은 홍자 맞아요? 붉은 바다, 불바다를 건너가서 여기가 어디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복지로 이동하는데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 대신 이 홍해를 이 모세라는 이런 종교적 메시아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서 이걸 통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고, 우리 한민족은 일본 밑에서 종으로 식민지로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그늘에 항상 우리가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쳤어. 중국에 우리가 조공 바쳤죠? 조공 바쳤어. 이 조공을 조선시대까지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빨간 기와를 쓰는데 중국 성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자금성. 붉은 자자야. 그러니까 붉은 기와를 쓰니까 하늘에서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황룡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청룡이야. 그래서 우리 청와대는 속국이라는 뜻입니다. 속국. 풀을 청자. 이 청와대는 속국이라는 뜻이야. 속국. 풀을 청자가 아니란 말이야. 중국은 빨간 색깔이야. 아시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자금성이라고 그래. 붉은 자자야 이게. 그러면 이 자금성은 내가 온 별을 자미원이라고 그래. 자미원이라고 그러거든. 알겠죠? 우리 인간들은 이 별을 자미원이라고 그래. 내가 온 그 별을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백궁이야. 백궁을 자미원이, 우주를 만든 신이 있는 별이야 이게. 근데 이 자자를 중국이 써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기와를 써.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기와 쓸 수 있나 없나?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황룡이 안 되고 청룡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청룡으로 했는데 이거는 청와대 이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하늘궁으로 바꿔. 알겠죠? 그 청와대를 하늘궁으로 바꾼 자는 청와대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황제로 올라가고 내가 있는 송추 장흥의 하늘궁에는 내가 기거하는 곳이고 여기는 집무하는 곳이에요. 하늘궁. 알겠죠? 그 전 세계인이 송추로 오는데 1년에 이 소득이 우리 국민 소득을 10만 불을 올리는데 신속하게 기여한다 안 한다? 기여합니다. 전 세계 크루즈가 허경영 관광 투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그 크루즈들이 인천항에 막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새만금 바다가 깊잖아. 그걸로 크루즈가 도착해가지고 막 서해안 쪽에서 관광버스가 장흥으로 줄을 서서 와요. 그러면 거기에 전 세계에서 달러를 들고 모여드니까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하게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근데 한민족이 여기에서 자 맨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데모 화염병 맞아요? 화염병 그 다음에 촛불 골고라네 태극기 이게 전부 불바다야. 맞습니까? 이 불바다 사이를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야. 알겠습니까? 정치. 그러면 정치가 잘 되면 종교가 필요 없고 종교가 잘 돼도 정치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이 불바다를 통과하고 있어요. 불바다를.
지금 얼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날 거야. 그러면 또 불받아가 또 난리가 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대한 시련을 앞두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대한민국은 부자인데 왜 국민은 빚쟁이인가? 이제 좀 알만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GNP 3만 불이 2만 5천 불이면 국민의 생활도 2만 5천 불이 돼야 되는데 2,500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로 다 가버렸어. 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허경영이가 대통령 안 나갈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허경영이가 안 나갈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다. 맞습니까? 또 대통령이 이 사람은 좀 들어가라고 그래. 이 사람 이제 끝났어. 이분이 이름이 뭐야?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얼굴만 봐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을 상을 줄 수가 있나?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이름을 적시 우리 인터넷 팀들이 금방 알아내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대한 질문은 하늘궁에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뭐 원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는데 나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 근데 여러분한테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아. 알겠죠? 자, 우리 국민 여러분, 허경영의 개인 방송 이걸 들으면 여러분은 건강해져. 오늘 처음 온 남자 두 사람 나와보세요. 아직 끊지 말고 두 사람만 더 이상 일어나지 말고 두 사람만. SBS 김성준 앵커라고. SBS에서 김성준 앵커. 에? 요거 좀 기억해놔요. SBS 김성준 앵커 박수. 박수. 세 사람이 나왔네. 일로 나오세요. 세 사람이 일로 나오세요. 자, 하늘공원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그때 12시까지 구파발역 1번 출구.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내. 나한테 너무 질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루에 한 5,000통 받는데 굉장히 전화 받는 게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면서 전화 받고 뭐 가다가 길에서도 전화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중노동을 해. 왜? 여러분 위해서. 대통령 대에서도 나는 전화를 받아 안 받아요? 세월 안에 갇힌 학생들이 전화하면 내가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럼 내가 자다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서 헬리콥터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려. 그러면 내가 헬리콥터 안에서 뭐라 그래? 공수특전사령관. 야, UDT 전부 집합이야. 절로. 헬리 타고 집합해. 그러면 내가 그 도착하기 전에 걔들 도착해 있어 안 있어? 비상 걸려 안 걸려 부대에? 그러면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밧줄 한 개씩 들고.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나와 안 살아나와?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 그래 내 강요 회의할 때 장관들은 너 회의해. 나는 전화 받을 테니까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자, 이래 서세요. 이리 오세요. 한 분은 거기 서 있고. 자, 서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병을 고칠 텐데 이 두 분이 어디서 오셨죠? 인천서 왔습니다. 인천서. 여기. 상봉로에서 왔습니다. 네? 상봉로, 중장부. 상봉.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송파. 오늘은 다 지방 사람들이 90%인데 여기는 전부 서울 주변이네, 그죠? 예, 저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오셨구나. 왜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 좀 지체 위급 장애. 지체 위급 장애. 뭐 다른 애들은 다 괜찮고요. 다 괜찮고. 예, 근데 언제부터 그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내 에너지를 처음 온 사람들은 알아야 되니까 허경영은 모든 70억하고 에너지가 반대라는 걸 봐야 돼. 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힘을 주세요. 자, 허경영을 부르기 전에 본인 이름 한번 불러봐요. 김시호. 떼보세요. 이렇게 잡고 사람들 보는데 떼보세요. 그 손을 이거는 놓으시고 이걸 어디다 호주머니 넣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잖아. 자, 정확하게 비춰줘.
하나, 둘, 셋. 떼보세요. 떼고 있으세요. 시작. 떼보세요. 떼지죠? 잡아보세요. 내가 한번 떼보자고. 자, 이름 되세요? 김시호 하면은 이게 나이롱이야.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허경영 해보세요. 허경영.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자, 내가 한번 떼보자. 이거는 뭐 아무리 잡아도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 떼도 안 떨어지는데 여자들은 간혹 떨어질 수가 있어. 힘이 없는 사람은. 근데 안 떨어져요. 알겠죠? 왜 그럴까? 왜 달라요? 반대죠? 그러면 본인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한번 불러봐. 무슨 종교 지도자 부르면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제 안 부르는데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 이름 한번 불러봐. 김재문. 김재문? 그건 나이롱이야. 자, 떼보세요. 나이롱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인 이름은 지금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 한번 불러봐. 프란체스코. 나이롱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든 어떤 종교의 지도자 이름을 부르든 뭐 다 떨어져. 알겠죠? 오직 허경영 이름 하나만 이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허경영을 부르든 다른 사람 이름 하나를 부르든 마음대로 불러요. 내가 떼볼 테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자, 마음속에 넣었어요? 이거는 허경영이야. 맞습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 한번 넣어봐. 마음속에. 그럼 이게 나이롱이야. 이건 허경영이가 아니에요. 내 말은 내가 종교 지도자 이름을 안 대서 그런데 어떤 종교 지도자 이름도 다 떨어져. 이제 새술은 세포대에 담아야 돼. 내가 와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 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고 이상하게 좋은 일이 거듭돼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늘에 죄를 진 사람은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나 99%는 다 바뀌어버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이제 내가 먼저 와서 여러분 병을 어떻게 고치냐면 앞으로 나오면 테스트를 안 하고 할 거예요. 이 사람만 테스트 해볼게. 자, 이분이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나 보시면 내가 나왔을 때 고치면 그냥 그대로 다 나은 줄 알아야 돼. 자, 일일이 다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자, 손. 이게 병이 있는데 닿으면은 청진기에 이게 1억 배야. 병이 있는 데만 닿으면 이 손이 힘을 써, 안 써? 못 써. 많이 봤죠? 여기에 대봐. 자, 힘줘요. 여기는 병이 없어. 시작. 떼보세요. 힘 주세요. 떼보세요. 불가능하죠, 그죠? 대답을 크게 해요. 네. 하나, 둘, 셋. 불가능하죠? 도저히 안 떨어져. 근데 병이 있는 데 가면 이게 떨어져요. 자, 본인이 병이 있는 데가 어떻게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힘 주세요. 힘이 있어 없어요? 아니, 내가 새끼손으로 한번 떼볼게. 힘이 있어 없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 양반이 중풍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엉망이야. 뒤에. 아니,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 뒤통수 대봐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손이? 아무 힘 없어. 그죠? 여기는 대봐요. 거기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죠? 자식이 누구야? 나오라고 그래. 재훈아. 나오라. 자, 해보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자, 이분의, 뇌가 다 막혀 있어요. 내 쳐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조용히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고쳐버렸어. 그럼 내가 눈으로 보면 바뀌니, 안 바뀌나 봅시다. 자, 이제 손을 이래가 이마에 대봐요. 아니, 하나만. 이제 떼보세요, 이 손.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예? 박수를 치세요. 자, 하나, 둘, 셋.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이 뇌 전체가 바뀌었어. 그러면 뇌가 처녀 때 뇌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처녀 때가 아니라 어릴 때 뇌로. 남자니까 뭐 처녀 때라고 그러면 좀 곤란해. 예. 자, 그리고 거기만 병이 있는 게 아니야. 다 병이 많아요. 병이, 자,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힘 줘봐요. 이게, 이 사람은 비염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갑상선도 안 좋아. 뭐 다 몸이 백화점이야. 병 백화점. 이봐요. 떨어지죠?